24페이지 연속 주조 개요부터 7강 수업이 시작되겠습니다. 24페이지 1번 연속 주조 개요. 본래는 이제 연속 주조가 생기기 전에는 전로 공장에서 강을 정연하여 이 용광을 레이더에 담아서 조개 공장에 가서 큰 주철제 케이스에다가 부어 가지고 식혀서 덩어리로 만듭니다. 이걸 또 압연하기 위해서 붕괴 압연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붕괴 압연을 해가지고 덩어리를 좀 잘라서 그 다음에 이걸 또 균열 공장 균열을 해가지고 그래서 조개 붕괴 균열 이 한 공정으로 연결하여 이걸 요즘은 한 공정으로 연결해 바로 제강 공정에서 압연 공정으로 주편 보내서 압연함으로 이 연속 주조가 획기적인 게 에너지 절약이 뛰어나고 실수율 측면에서 아주 획기적인 신공정의 주조법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니까 연주 실수율 대략 한 91%가 되면은 종전의 조개 실수율은 한 71% 정도 되었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제강 공정이 되겠죠. 자, 연속 주조는 continuous casting이라고 합니다. continuous casting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개요는 뭐냐면 이 그림도 있습니다만은 제강 공정에서 생산된 용광을 주형에 주입하면은 연속 주조기를 통과하면서 냉각 응고되어 연속적으로 슬래브, 블룸, 빌렛 등 중간 소재를 생산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도 대략 나와 있는데 전로 공장에서 이제 용광을 만들었습니다. 출강을 해가지고 요즘은 거기에 또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2차 정년, 노예 정년을 통해서 탈가스를 해가지고 이 용광을 다시 레이더를 가지고 왔어요. 레이더 터렛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이더 터렛은 팔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용광 레이더를 두 곳에다 얹어요. 돌리면서 요 밑에 있는 중간 저장은 턴디시로 또 이제 용광을 부어줍니다. 그럼 턴디시에서는 이렇게 이제 주형에 들어가서 여기 지금 주형은 안 보이는데 주형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롤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세그먼트라고 포스코에서는 그렇게 하네요. 세그먼트를 통해가 이제 휘어져서 이렇게 가면서 이제 냉각이 됩니다. 그래서 TCM 토치 커팅 머신에서 잘라요. 자르면 이렇게 블룸이나 빌렛이나 슬래브 같은 게 슬래브나 블룸 빌렛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가열해가지고 바로 압연 공장으로 보내는 그 중간 과정입니다. 그래서 연속 주조 공정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연주기 뭐 이것도 종종 나오더라고요. 연주기 종류를 뭐 써보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이 해놨는데 수직형, 여기 수직형이에요. 그 다음에 수직망곡형, 그 다음에 전망곡형, 다점 교점 망곡형은 다 정확하게 이렇게 딱딱 교점을 만들어 가지고 망곡형이고, 이거는 수평형. 수평형은 주로 용융온도가 낮은 그 비철금속 같은 데 사는데, 그래서 여기에 꼭 뭐 5개가 아니더라도 보통 4개 정도는 다점 교점 망곡형은 빼더라도 수직형, 수직망곡형, 전망곡형, 수평형 이런 식으로 한 4개 정도는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 연속 주조를 할 때는 그 턴디시에서 쇠물을 주형에 붓습니다. 그래서 주형의 종류가 필요합니다. 이 단면을 위에서 본 평면인데 관상 주형이라는 것은 터뷸러 몰드라고 구리 튜브를 냉각 가능한 하우징 거푸 집에다가 넣어 가지고 상하부를 고정한 주형입니다. 요거는 소단면 빌릿 생산용입니다. 빌릿이 제일
단면이 작습니다. 그 다음 블록상 주형, 이거는 단조나 주조한 구리 덩어리, 그걸 블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물이 흐를 수 있는 순행관을 뚫은 판입니다. 용접부가 없어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것보다 대량으로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조립식 빌드업 주형이라고 합니다. 순행관을 갖는 동판 4개 판을 조립하는 거예요. 구리판을 가공하여 형상 수정도 가능하고 주형 내면 크기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블룸용 슬래브용에 많이 이용됩니다. 슬래브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요즘 조립식을 많이 쓴다. 주형 재질은 어떻게 되느냐? 순 구리나 구리에 크롬을 도금하여 사용합니다. 주형을 구리로 제조하는 이유는 열 전도도 우수하고 산화 스케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구리를 사용합니다. 자, 26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더미바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모양을 더미바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링크, 핀 같은 거 고정에 링크되어, 이건 이제 우리 어릴 때 장난감 그 뱀 같은 거 봤죠? 구불구불하게 되는데 얘도 막 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사이사이에 이제 링크로, 핀으로 링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쪽은 이제 더미바 헤드인데, 이게 이제 하부 삽입식은 밑에서 핀치롤이 쭉 올라가 가지고 주형 그 밑을 막아줍니다. 이게 더미바입니다. 상부식은 요즘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막아줍니다. 자, 더미바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주조 처음 시작할 때 주형 밑을, 주형 아래로 뚫려 있습니다. 주형 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며, 그 다음에 이제 주편이 이제 응고하면 주편을 TCM, 토치 커팅 머신까지 인발하는, 당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형 밑부분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풋롤, 주형 밑에 바로 풋롤이 있어요.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일시적으로지만은 이 더미바도 주형 밑부분도 지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더미바 또는 주형 아래의 부분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더미바는 그림에서 요거는 하부 삽입 방식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면서 하는 게 상부 삽입식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상부 삽입식은 아주 능률이 뛰어난 삽입 방식입니다. 자, 연속 주조기의 기타 부속 설비를 한번 보면 핀치롤이라는 게 있어요. 핀치롤. 이거는 거기에 보면은 아까 세그먼트라는 게 있었는데 롤이 많은데, 그거는 자기가 직접 굴러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이 핀치롤에 의해서 더미바나 주편을 당기고 밀 때 그 힘에 의해서 그 움직이는 거고, 실제로 이 더미바나 주편을 잡아당기기 위한 롤은 핀치롤입니다. 핀치롤. 더미바나 주편을 잡아당기기 위한 롤이 핀치롤입니다. 절단 장치를 우리는 TCM이라고 하는데요. TCM, 토치 커팅 머신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TCM이라고 많이 씁니다. 이 절단 장치에는, 가스 절단 장치는 뭐를 쓰느냐? 산소, 아세틸렌, 프로판 가스를 씁니다. 산소 절단 가스 장치는 산소, 아세틸렌, 프로판 가스를 사용하며, 이 설비는 이 가스를 쓰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 다음에 전단기 절단 장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확보되고 조업비의 절감이 되고 정밀 진단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 전단기 절단 장치는 설비비가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엿가락처럼 연주하면 쭉 주편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는 장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도로 이제 여기 이제 1, 2, 3, 4가 있는데 1, 3, 4 뭐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1 뭐냐면은 주형 밀봉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몰드 실링인데, 종이 와이어, 아까 더미바가 좀 엉성합니다. 밑에 올라가면 이걸 다 못 막고 이 사이사이에 종이 와이어나 얇은 철판이나 칩,
폐시편, 뭐 칩이나 폐시편 이런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루미늄 얇은 사각 철판 이런 걸 거기에다 다 막아주고 기름 등으로 도파하여 밀봉 작업을 합니다. 쇠면 안 되니까 거기에 쇳물을 부으니까. 자, 연주 조업 장점. 연속 주조를 이제 연주라고 줄여서 많이 합니다. 이것도 실기 시험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주형 밀봉이 뭐냐, 몰드 실링이 뭐냐, 이럴 때도 요거 주관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연주 조업 장점. 실수율 향상, 성 에너지. 여기에 성 에너지란 말이 있습니다. 이 뭐냐 하면은, 성이라는 것은 아마 일본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생략한다, 줄인다 이런 뜻이 실수율 향상, 성 에너지, 에너지 절약, 생산성 향상, 자동화, 기계화, 작업 환경 개선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형 위에다가 흑연의 그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몰드 파우더를 그 연주 작업할 때 위에 뿌려줍니다. 왜 몰드 파우더 역할이 뭐냐?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실기에. 공기 산화 방지, 그래 열이 그 밖으로 나가는 걸 덮어버리니까 열방산 방지, 부산 개제물을 용해 흡수하고 윤활제 역할하고 주역 내에서 용광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몰드 파우더는 우리가 다른 말로도 뭐라고도 하느냐, 몰드 플럭스라고도 합니다. 몰드 파우더를 우리는 몰드 플럭스라고도 하니까 꼭 좀 두 가지 다 용어를 동시에 정확하게 알아주세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유도 가열로, 이거 보통 보면 좀 착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유도 가열로는 뭐냐면 HDR, Hot Direct Rolling, 아변할 때 그냥 뜨거운 상태로 바로 이제 아변에 보내는 걸 핫DR이라고 합니다. 핫DR 작업 시, 근데 아변 전공전에서 연주할 때 열이 어디는 좀 부족하냐면 모서리 부분이 부족합니다. 이걸 보상해주는 설비인데 실기시험 칠 때는 뭐냐 하면은 에지 히트가 뭐냐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주편 모서리의 열을 보상해준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유도 가열로에서 하는데 우리 보통 실기시험 같은데 에지 히트라고 많이 쓴다는 거 꼭 좀 알아주세요. 연주 작업할 때 시작 초에 주형의 삽입하는, 그러니까 이제 주형의 삽입하는 더미바의 삽입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주형이 이래 있으면 그 밑부분에 이제 주형을 삽입하는데 그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쇳물을 붓잖아요. 그죠? 부으면은 이게 이제 물결처럼 이렇게 그 모양이 형성됩니다. 이걸 우리는 메니스커스라고 합니다. 그 쉽게 말하면 그 쇳물 제일 윗부분에서 300mm 이하 지점까지를 우리는 더미바이 삽입 위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메니스커스는 꼭 알아두세요. 이 물결처럼 이제 부으면 여러분 그 왜 가마솥에 만일 그 팥죽을 끓인다고 봅시다. 그럼 부글부글 끓으면은 파도처럼 생기죠. 그 윗부분을 우리는 메니스커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주 설비 길이,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연주 설비 길이란 무엇이냐? 주관식으로 나와요. 메니스커스에서 끝 핀치롤 중심선까지를 연주 설비 길이라고 합니다. 메니스커스, 아까 주형 그 윗부분에 쇳물이 이제 부어진 윗부분에서 메니스커스에서 그냥 끝이란 말을 빼야 됩니다. 핀치롤 중심선까지를 연주 설비 길이라고 합니다. 메니스커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모세관 안 액제 표면은 계면 장력으로 관벽을 따라 주위가 가운데보다 올라가든지 내려가서 일종의 곡면 형성하는 현상이 메니스커스다. 자, 컨디션은 크게는 이렇게 합니다. 슬라이딩 노즐, 여기는 이제 이렇게 판 같은 게 있어가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 구멍이 두 개가 있으면 닫히고 열리고 하는 거고, 슬라이딩 노즐입니다. 노즐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스타퍼는 흑연으로 만든 그 탄소로 된 봉이 있습니다. 그게 이런 봉이 있습니다. 여기 요 구멍을 막았을 때는 쇳물이 안 내려가고 열었을 때는 내려가고 하는 겁니다. 여기 스타퍼식입니다. 그래서 턴디시는 슬라이딩 노즐과 스타퍼가 대표적이다 하는 것을 꼭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조개 공정입니다. 이제 연주 공정이 아니고 조개 공정입니다. 요즘은 이거 잘 안 씁니다. 그래도 이제 이게 전에 썼던 거니까. 또 이게 이제 종합제철소가 아닌 곳에서는 소형 제강 공장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쓸 수 있겠죠. 자, 조개 공정 개요. 일관 제철소에서는 현재 적용하지 않는 관계제조법입니다. 연주 공정을 도입하기 전 제강 공장에서 생산된 용광을 조개 공장에 보내어 거대한 인고트 케이스 굉장히 커요. 거기에서 용광을 부어 식히고 굳힌 후 인고트 케이스를 이제 그 냉각이 된 분리하면은 강괴가 나옵니다. 굉장히 큽니다. 요즘은 이게 보기 힘든데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제가 보니까 포철공고 제철 모형실에 가면은 옛날 포스코에서 생산했던 이 강괴들이 거기 있어요. 혹시 포철 공고를 한번 갈 기회가 있으면은 그걸 한번 보면은 아 이게 크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직접 알 수 있습니다. 조개법으로 생산된 광괴는 다시 분괴공장 균열로에서 열을 가하여 분괴공장에서 큰 걸 중간에 또 잘라주는 거고 그 자른 중간 소재를 균열로에서 열을 가하여 아변이 잘 되도록 처리하여 아변 공정으로 보내는 강괴 제조법입니다. 요즘은 종합제철소에서는 이 조개 공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조개 공정 크게 상주법과 하주법이 있습니다. 상주법은 뭐냐면은 주형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용광을 조개공을 거대한 인곳 케이스 있죠. 주형 위에서 직접 용광을 부어 주형 내에 채우고 식혀 발치기 형발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끝에 있는 걸 다 굳었을 때는 분리합니다. 그래서 주형과 관계를 분리하는 작업을 우리는 발치라고 하고 그 작업법을 상주법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붓게 되면 빠르죠. 하주법은 어떻게 되냐? 제강에서 생산된 용광을 별도 이제 공급관을 하나 만들고 쭉 옆으로 이제 그 배수구처럼 흘러가는 도랑처럼 만들어가 거기로 흘러가면서 위로 이제 이 인곳 케이스를 씌워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밑에 이제 탕도라고 하면 되겠죠. 쭉 흘러가던 쇳물이 인고트 케이스 밑에서 위로 상승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형 상부로 서서히 용광을 차게 하는 응고시켜 발치 작업하여 주형 관계 분리하는 작업이 하주법입니다. 형발, 아까 발치라고 했는데 형발은 뭐냐? 발치기로 발치 작업한 후 주형과 냉각 관계를 분리하는 작업을 형발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트랙 타임으로 규제한다. 그럼 트랙 타임이 뭐냐? 이것도 가끔 시험 나옵니다. 주입 완료 후 응고 관계 발치하여 관계 균열로에 장이 완료될 때까지의 경과 시간을 우리는 트랙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고트 케이스에 용광을 부어가지고 응고했잖아요. 여기에서 관계를 발치해가지고 이 관계를 바로 균열로인데 바로 균열을 분괴아변을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균열로에 장입을 해가 장입 완료되고 아변에 보내기 전까지 걸린 경과 시간을 우리는 트랙 타임이라고 합니다. 트랙 타임. 생산성 향상, 주형 수명 연장, 그 다음에 주형 회전율, 얼마나 자주 많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품질 향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트랙 타임을 잘 적용해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또 이제 32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 연주의 오픈 노즐 등시. 오픈 노즐이 뭐냐 하면은 턴디시에서 주형으로 보낼 때
그냥 쇳물을 떨어뜨리는 거. 그럼 공기하고 접촉하는 노즐인데 이걸 오픈 노즐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화물로 된 노즐을 턴디시에서 쭉 어디 주형 안에까지 밀어내가 그 주형 밑에서부터 쇳물이 천천히 올라오도록 하는 걸 침지 노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오픈 노즐 안 쓰죠. 침지 노즐 사용 장점이 뭐냐? 용광이 오픈 노즐하면 공기와 산화합니다. 용광 재산화의 방지를 하고요. 용광 스플래시를 방지합니다. 막 튀는 걸 방지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침지 노즐을 통해 밑으로 가 주형 밑에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튀지를 않습니다. 달라붙지 않습니다. 이걸 용광 스플래시 방지하고 고품질 강을 제조합니다. 왜? 불순물이 스며 들어가지 않으니까. 용광 비산에 의한 화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침지 노즐 사용 장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 TN 이거는 요거는 조개할 때 주로 많이 씁니다. TN 탈황, 탈산, 게재물 형상 조절 가능한 탈산제입니다. TN이. 이 방법의 탈산제는 그냥 TN이라고 알아두세요. CaC2, CaSI 화합물, 생석회, 마그네슘 등입니다. ABS는 알루미늄 탄의 발사법인데 요것도 ABS 알루미늄 탄의 발사법이다. 그대로 알아두세요. 뭐 여기서 영어를 하는 게 아니니까. A는 알루미늄이다 하는 건 알겠죠. 발사하는 거 B입니다. 그 다음에 S, 그래서 ABS는 알루미늄 탄의 발사 시스템이다. ABS라고 그렇게 알아만 두세요. 탄환 형태의 탈산제가 용광 내부로 깊숙하게 발사하는 방법입니다. 탄환 블리트, 그래서 AB가 되겠죠. 탄환 블리트 형성, 탄환 형상 발사 속도에 따라 탈산제 실수율과 용의 알루미늄의 양이 결정됩니다. SCAT, SCAT. 알루미늄 탄 대신에 CaSI 분말 탄의 탈산제를 탄환 형태로 만들어서 용광 내부로 발산하는 방법이다. 자, 여기에서는 굳이 영어를 많이 해. TN, ABS, SCAT 요걸 알아두세요. 조개에 주로 적용하는 알루미늄 선 발사, 알루미늄 선을 왜 발사하냐? 탈산제 실수율을 높이고 용의 알루미늄의 양을 정확하게 조절하는 탈산법입니다. 알루미늄 와이어 사용하는 방법, 거기 있습니다. 자, 요 슬라이딩 노즐 계략도 한번 봅시다. 요게 제가 좀 여기 1번 여기에 용광이 담는 부분을 저는 월 블락이라고, 벽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웰 블락, 쇳물이 여기 이 안에 우물처럼 있다 해서 웰 블락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혼돈하지만 이것도 실기시험 칠 때 간혹 나옵니다. 2번은 뭐냐면 탑 노즐입니다. 3번은 뭐냐면 레이들 바텀 쉘입니다. 4번 있죠. 4번. 요게 뭐냐면 상부 플레이트고, 5번이 뭐냐면 하부 플레이트고, 6번이 뭐냐면 컬렉터 노즐입니다. 이런 걸 어떤 데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 실기에 그림을 그려놓고 중간중간에 그렇게 여러분이 당황하지 말라고 여기 제가 하나 소개를 시키고 있어요. 자, 7강 수업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